예,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6월 26일, 예, 오늘 화이트리스트, 박예한송심 오늘 재판 선고가 있었어요. 예, 화이트리스트가 9명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김재원 전 국회의원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 박예한송심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김기춘 시장님, 회원준 행정관, 현기환 수석은 실형을 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뭐 그 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김기춘 시장님하고 회원준 행정관 재판이 한 2주 전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기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리스트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블랙리스트 재판이 먼저 선고가 됐는데, 이게 재판이 지금 파기환송이 되면서도 아직 열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먼저 선고가 되면서 이게 중형을 내린다면 블랙리스트 건하고 합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 이것만이라도 형을 가볍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나이도 드시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무죄라고 주장을 하죠. 화이트리스트 우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줬다고, 정경련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게 이게 직권남용을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선고가 열리면서 다행스럽게 김기춘 실장님께서 실형 1년을 받으셨어요. 지난번에 1년 6개월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현준 행정관은 강요 위증, 뭐 국가공직 뭐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해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2018년 10월 5일날 항소심이 되면서 또다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1년 6개월을 다 살고 나오셨는데, 오늘 형이 이분은 징역 10개월을 받았어요. 다행스럽게. 네, 뭐 더 많이 받지는 않고 하여튼 다행스럽게 10개월을 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차이만큼은 이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아주 여러 가지로 마음 걱정, 경제적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간들처럼 단단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랬고, 김기춘 시장님은 그 1심, 2심에서 그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오늘 1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6개월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박준우 수석, 이분이 그 지난번에 1년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징역 10개월 이렇게 또 받았어요. 뭐 집행유예는 다 되는 거고, 조윤선 장관도 1년 근데 오늘 10개월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현기환 수석은 강요죄 국고손실해서 2년,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1년, 뇌물은 무죄, 이렇게 해서 전체 3년을 받았는데, 오늘은 직권남용, 강요, 특가법, 특별경제가중법, 국고손실 이런 거 해서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동철 비서관은 1년에 집행유예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똑같고, 정관주 비서관도 징역 10개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고, 오도성 비서관도 지난번에 1년 받았는데 요번에 징역 10개월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화이트리스트 재판한 판사가 대통령의 재판, 항소심,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하고 있는 똑같은 판사예요. 오석준 판사인데, 오석준 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그러면서 형을 이렇게 때리고 이름을 얘기하는 바람에 좀 헷갈린 면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법원 여직원이 바로 김기춘 시장님들 다가오는 거예요. 구속을 하려고, 구치소에 집어넣으려고. 깜짝 놀랐죠, 다들. 그래서 저도 소리 질렀죠. 아니, 똑바로 알고 하라고. 지금 다 살고 하는데 무슨 짓을 하냐고 제가 소리 질렀죠. 사실은 뭐 안 질러도 되는 건데,
기회를 잡아서 그냥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정말 너무 황당했었죠. 오늘 방청객이 한 6명 정도밖에 안 됐고, 기자들이 있었고, 그래도 뭐 자리는 꽉 채웠어요. 뭐 건너뛰어서 앉는 자리긴 하지만, 그랬는데, 하여튼 김기춘 시장님을 다시 재수감하려고 법원 직원이 쫓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냥 기회를 잡아서 똑바로 알고 일하라고 그냥 소리치랬더니 법원 직원이 소리치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뭐 일부러 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화이트리스트 재판은 그렇게 가볍게 끝났는데, 어제 광화문에서 우리 공화당이 기자회견을 6.25 관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저는 뭐 법원에 2시에 사이버 댓글 관련 재판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질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심상치가 않았는데 조금 뭐 게으름 피넘으면서 안 갔었죠. 그랬더니 보니까 어제 그 사이버 댓글 항소심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사 나온 거를 좀 봤는데, 김관진 장관은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 세 분이서 재판 받고 있는데, 김관진 장관은 지난번 1심 때랑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혐의 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 천재인 검사가 나오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재수 사령관 기무사 계엄령 발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가 불의의 일을 당하셨던 그런 거였는데, 그 이재수 그 사령관을 조사했던 천재인이가 이 재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북한이 공작질을 하면서 이제는 뭐 사실 간첩이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간첩이라기보다 이제 사이버로 간첩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교란시키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국방부나 기무사나 국정원이 댓글을 다는 걸로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면서 그 북한의 사이버 댓글 공작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검사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작질을 한 것을 안 믿는다는 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천재인이가 그걸 북한에서 공작질했다는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길래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고, 제가 재판에서도 이 얘기는 제가 재판 방청기 얘기할 때도 너무 분해갖고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공작질한 걸 하긴 다 하고 난 후에 1년, 2년 후에 댓글을 달란 말인가요? 어쨌든 북한에서 공작을 하든 누가 공작을 하든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은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나 기무사나 국가정보원에서 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천재인이가 그게 북한에서 공작질을 한 것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한 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게 이 재판이에요. 예. 그러면서 사실 김관진 장관은 우리가 알기로 북한이 김관진 장관 얼굴을 그려놓고 걔를 막 물을 뜯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연평도 포격 이후에 김관진 장관이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선 대응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공격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미워했던 분이고 뭐 암살 뭐 이런 명단을 넣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면서 2012년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정치 작성 지시와 이후 수사 방해라는 혐의와 싸운 분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최후 피고인 진술할 때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해온 것이다. 또 복무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권 정권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를 했다. 뭐 이거는 재판에서도 제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셨고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면을 입증하려고 노력은 했었죠.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께서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1심 결심 때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젓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무현 때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했고, 국방부 장관 취임 후 현장에서 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선 조치 후 보고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었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이후 2010년 11월 23일이에요.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며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다. 예, 그래서 북한이 그를 특등 호전광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때 그림을 김관진 장관의 그림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걔를 무릎 뜯게 하고 이런 게 언론에 나왔었죠. 그리고 안보실장 이는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유감을 피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했고, 그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 도발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사가 되네요. 북한에는 눈의 가시였던 김관진 장관은 정권 교체 이후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되었다. 예,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 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 예, 김관진 장관의 최후 진술에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항하는 적의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지금 국방부 장관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따로 뭐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재판받을 게 있었고, 어제 구형은 결심은 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랬는데 어제 저는 뭐 그렇게 광화문에서 좀 게으름을 피고 이분들 재판에 가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또 재판에 갔던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어제 7시까지 재판을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구형한 내용하고 또 변호사들이 또 이분들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또 피고인 최후 진술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들은 방청객들이 있는 상태에 했었고, 그리고 검사들은 그 방청객과 기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구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조원진 대표가 인공기나 김정은이의 사진을 태웠다고 해서 검사가 구형을 못한 것처럼 서면을 하겠다고 한 것처럼, 어제도 아마 검사들이 뭐를 느꼈는지 기자들과 방청객을 내보내고 구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 양심은 있구나. 차마 지들도 창피한 줄 알았는지 아무도 없는 법정에서 구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변호사들은 뭐 방청객이 다 있는 상태에서 했었고, 예, 그래서 재판을 늦게까지 했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2일 날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이 3명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특별활동비를 뭐 어떻게 썼나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혐의 중에 하나가 박원순이나 근양송을 사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박원순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박원순이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국정원의 역할이 국내의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이분들의 동향을 파악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 국정원장들 재판이라든가 다른 재판에 들어가면 좋게 말하면 동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
솔직히 뭐 그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할지, 누구한테 뭐를 당할지 그 동향을 파악하는 건 좋은 거죠. 뭐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부 다 사찰했다고, 뒷조사했다고 전부 다 지금 혐의를 뒤집어 씌워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원순이 사찰했다, 그냥숙이 사찰했다 하는 건데, 그냥숙이가 아마 노건호가 중국에 있을 때 여행을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숙이가 중국에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찰을 했다고 하는 건이었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온 한 분은 전직 대통령 경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뭐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해도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어떤 일을 누구한테 지시받고 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그 증인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인으로 나온 분이 어제 그 사이버 댓글 관련으로 재판 받는 분 중에 한 분인 김태호 청와대 대외 전략기획관이었는데, 어제 이분은 뭐 구형은 하진 않았었어요. 결심은 하진 않았었는데, 이분이 세 번째 증인으로 나왔는데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천안함이 폭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MB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북한에 대응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강하게 대응을 하니까 북한이 여기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접촉을 해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접촉을 하는 게 뭐 그날 법정에서 보니까 브로커라는 말도 쓰고 NGO 단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이제 뭐 예비 접촉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에 뭐 관행대로 국정원에서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나 봐요. 그랬는데 그 돈은 주지를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 2,000불 정도 해서 한 2명 정도 줄 돈, 그러니까 저건 한 500만 원 정도를 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몸이 단 거는 북한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북한에서 뭐 한 달 동안 북경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하고 접촉을 하려고 자기네들은 자기네 방식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돈을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돈도 받지를 않았었어요. 받지를 않았는데, 뭐 돈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기사에 나오고 했는데, 돈이 적어서 그랬는지 안 받았었어요. 안 받았는데 나중에 북한에서 이제 이거를 터뜨렸어요. 국정원에서 한국에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 돈을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작 정치를 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어제 증인이 나온 것 중에 MB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북한에서 이 천안함 사건 가지고 사과를 하려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원자바오가 김정일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망신을 주려고 했나 보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왔고, 변호사도 그렇게 물었어요. MB가 일본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을 원자바오가 김정일한테 말하고 북한이 우리를 망신 주기로 했다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그 20일 날 증인으로 나온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그 북한 쪽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뭐 브로커나 NGO나 아니면은 뭐 북한 쪽이나 이런 일 있을 때 돈을 주는 게 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이는 북한하고 만날 때 얼마나 줬겠나 상상할 수도 없겠죠. 막상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도 최소한 뭐 호텔비라든가 뭐 비행기 경비 정도는 지원을 주는데, 특히 그때는 뭐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를 준비했는데 뭐 북한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안 줬는데 보통 뭐 그랬는데 뭐 북한하고 접촉할 때 3만 불 정도는 가능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문재인은 만날 때마다 갈 때마다 얼마나 줬겠냐고요. 네? 그랬는데 아니 문재인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해왔으면서 지금 원세훈 국장 재판 받고 있으면서 국정원 특별활동도 썼다고 사찰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개판차판이었어요. 네. 정말 제가 또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또 제가 또 모르고 있었는데 또 세월호 이건 또 이제 아는 분이 또 기사를 보내줘서 봤는데 세월호 특조위 도대체가 세월호가 무슨 성역이에요? 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를 방해했다고 9명이 다음 주 6월 30일 날 재판받는다고 하는 기사를 보내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세월호 특조위 방해했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기사가 올라오길래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뇌물건으로 이게 죄가 없으니까 또 뭔가 찾아갖고 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을 안 내보내주려고 저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줄은 몰랐는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거 조사 방해했다고 해서 또 2020년 2월 18일 날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해갖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특수단이 구조 방기 지휘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를 했다. 2월 18일 날. 이렇게 했고 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 해갖고 9명을 기소를 해서 다음 주 31일 날 재판이 있는 거예요.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그 다음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정복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건면 인사혁신처장, 그 다음에 9번째로 조대한 특조위 부위원장. 이분이 아마 2016년 12월에서 2017년 대통령 마지막 그 탄핵되실 때까지 마지막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이렇게 9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뭐 2월 18일 날 기소됐다는 뉴스도 제가 최근에 봤고 이렇게 다음 주에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는 것 가지고 30일 날 재판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는데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고 해서 지금 조윤선 장관 해갖고 5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비명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세월호가 성역이에요. 정말 악마도 이런 악마들이 없고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이런 기사들 보면서 우리 동지님들은 정말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오래 살아서 지금 이 미친 정부들이 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끝까지 다 보고 감옥에서 저것들이 뒤지는 꼴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잘 먹고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해서 저 악마들의 최후를 꼭 보고 우리가 정의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지님들 화가 날수록 악에 바칠수록 우리가 더 잘 먹고 잠도 더 잘 자고 더 즐겁게 보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